최대 12인치까지 쌓인 눈 위에 오늘 밤 또 한 차례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연이은 눈폭풍으로 지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737억 달러 규모의 2015-10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동해병기와 관련된 다소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대에 또다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벌써 올겨울에만 5번째 눈폭풍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하루 종일 내린 눈은 낮부터 비로 바뀌었지만 기상청은 오늘 밤 늦게 다시 눈을 예보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한 차례의 눈폭탄이 뉴욕과 뉴저지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하루 종일 내린 눈은 오늘 오전까지 최고 12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퀸즈를 비롯한 뉴욕시의 최대 10.5인치, 롱아일랜드의 최대 11인치, 북부 뉴저지 최대 12인치의 눈이 쌓이는 등 뉴욕 일대에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최고 시속 35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영하의 날씨와 얼어붙은 도로가 주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되게 불편하죠. 이제 제가 원래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원래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스도 늦게 해도 되고 뭐 길도 제대로 안 치면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하긴 불편하죠. 작년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상청은 일단 눈은 그쳤지만 뉴욕시 전역을 비롯한 롱아일랜드 지역과 뉴저지 전역에 오늘 밤부터 최대 5인치의 눈이 더 내린다며 내일 오전 6시까지 눈폭풍 주의보를 선포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는 생각보다 많은 눈에 오전에 등교했던 학생들을 모두 일찍 귀가시켰으며 뉴저지 공립학교들은 오늘 하루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공항들도 오늘 하루 종일 내리는 눈에 아직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객기가 이미 지연되거나 캔슬되었고 항만청은 내일 오전이 돼야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하루 2천여 명이 넘는 인력과 500여 대의 살포차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미끄러운 도로와 지연되는 대중교통으로 인해 오늘 하루 퇴근 시간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도로와 흩날리는 눈바람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된다며 자가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연이은 눈폭풍으로 오늘 상점이나 식당 등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불경기에 강추위와 눈폭풍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가 더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 한식당. 평소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대던 이 식당에는 오전 내내 내린 눈 때문인지 빈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인해 문을 닫은 식당과 상점도 쉽게 눈에 띕니다. 올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눈이 아무래도 너무 많은 양의 눈이 오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그렇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로 상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매출이 한 20%? 좀 심한 데는 뭐 한 30%까지도 지금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이고. 도로에는 녹지 않은 눈 위에 눈이 또 내리면서 주차를 해야 할 공간이 눈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자 그나마 쇼핑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다시 집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눈 오니까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팰리세이즈 파크 특징이 날씨가 좋고 또 한 집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건데 날씨가 이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연이은 폭설로 인해 물류 수송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류 수송이 힘들어지자 물가는 점점 오르고 소비자들의 가벼운 주머니는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힘들어하던 지역 상인들은 겨울철 한파와 눈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 더 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계약직 근로자와 일부 조달업체 근로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빈곤 상태로 살 수는 없다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고 이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법안을 속히 처리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범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할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다수의 연방정부 서비스 계약직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년부터 10.10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새 최저임금은 기존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토머스 페레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해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실제 효과는 최장 5년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 전면 확대와 폐쇄됐던 소방서 20곳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737억 달러 규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737억 달러 규모의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4 회계년도보다 18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모든 중학생들에게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3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3.88%에서 4.41%로 높이는 부자 증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예산 부족으로 폐쇄됐던 뉴욕 시내 20개 소방서를 다시 재개하기 위한 자금으로 5,9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 5개 보로장과 공익-옹호관이 커뮤니티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만 달러 규모의 펀딩을 책정하고 10억 달러의 예산을 신탁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유난히 잦은 폭설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뉴욕시 위생국에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동해병기와 관련된 다소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관련 법안 통과 전망을 쉽지 않다고 논평하며 한일 두 나라 간에 치열해질 외교전도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뉴욕주 의회에서 일고 있는 동해 병기 입법 움직임을 조명하며 한국과 북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놓인 바다 이름을 놓고 뉴욕주가 논쟁을 벌일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가로지르는 이스트 리버가 브루클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웨스트 리버지만 공식 명칭은 이스트 리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시 거주 한인은 10만 명 정도이고 일본인은 2만 5천 명가량인 상황에서 뉴욕주가 버지니아주에 이어 동해 병기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라고 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론스틴 하원 의원이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일본의 명칭이 한국인들에게는 침략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한일 두 나라 간의 외교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회계년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취업 이민의 첫 관문을 통과한 한인 이민자는 약 3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건 중 4건꼴로 감사 등 정밀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2014 회계년도 1사분기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4%에 해당하며 3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9명에 비해 무려 39.9% 감소한 것입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도 인도 5,085명, 중국 642명, 캐나다 471명에 이어 네 번째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주별로 보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682명과 658명이 노동허가를 받았고 캘리포니아가 199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허가 승인을 비자별로 보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주재원 비자와 학생 비자 소지자는 각각 519명과 21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와 수학이 5,285명, 건축과 엔지니어링이 983명, 그리고 매니지먼트 765명이었습니다. 노동허가 취득자들의 학력 수준은 고학력자들이 무려 93%를 차지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이 54%였고 학사학위 소지자는 39%였습니다. 한편 10건 중 4건꼴로 재심사를 받고 있는 노동허가 신청은 감사에 걸린 케이스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민 생활,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어렵지만 사소한 법규라도 어기면 많은 불편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연방이민구치소에서 추방을 대기 중인 수감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민 구치소 수감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현재 형사범죄 수감자 21만 7,570명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는 39,87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범죄 수감자 5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과자인 셈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다음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24,61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립국자가 8,654명, 마리화나 소지자가 8,574명, 그리고 마약 관련이 7,99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13만 명은 폭행, 강도,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 대기자는 모두 43만 6천여 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21만 8천 명은 전과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달 초 추방 이민자 구료센터에서 목을 매 자살한 멕시코 여성의 사건을 계기로 추방 이민자 구료센터에 구류되어 있는 민간인들의 안전관리 감독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재산세에 비해 집은 팔리지 않고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 지역 우려했던 재산세 인상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2%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뉴저지 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카운티 재산세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2% 선 이하에서 묶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는 지난 11일 총 5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은 카운티 의회인 프리홀더에 상정돼 일부 조정을 거친 뒤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프리홀더에 제출된 예산안 내용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카운티 재산세를 소폭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카운티 주택의 평균 가격 32만 4,20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버겐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에 $6 49센트 정도 더 내는 것입니다. 캐서린 도노번 카운티장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도 카운티 재산세를 물가 상승률 이하로 결정했다며 카운티장 선거에서 내놓은 선거 공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정부는 내년에
기존의 교육 관련 지출을 소폭 늘리는 대신 핵캔색에 있는 옛 교정국과 카운티 경찰서 부지 등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예년 수준의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